영국의 작은 도시 옥스포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메리는 항상 규칙적이고 느긋한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포드의 조용한 거리를 떠올리면 항상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메리는 그곳에서 수년간 학문에 매진하며 단조롭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아침에 공원 산책으로 시작해 저녁에는 작은 카페에서 읽고 싶던 책을 읽는 일상으로 채워졌죠. 그러다 런던 본사로 승진하며 처음으로 대도시 생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빽빽한 지하철, 숨가쁘게 돌아가는 회사 일정, 늘 시간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어쩌면 자신이 영국적 평온함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런던에서의 생활은 고단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상사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메리, 이번에 한국지사로 1년간 파견을 나가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해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상사의 칭찬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국이라는 단어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간간히 들은 것은 K-팝, 한류 드라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매우 바쁘게 사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했죠. 구글 검색창에 한국에서의 삶을 입력하자마자 다양한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보자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한 글이었는데 읽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24시간 편의점. 그녀는 이 부분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국에서는 저녁 6시가 되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그저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배달 문화. 10분 만에 도착하는 배달이 있다고? 영국에서는 피자를 주문하면 기본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음식이 도착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셋째는 교통카드였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교통수단마다 다른 티켓을 구매해야 하고 그마저도 유효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넷째는 간편 결제 시스템.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너무 신기했죠. 마지막으로 눈길을 끈 건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한국은 와이파이가 마치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다고 한 외국인이 말하는 부분에서 메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기 같은 와이파이라니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 메리는 한국이 정말 그렇게 편리한지 직접 확인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파견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죠. 만약 한국이 이렇게까지 편리한 나라가 맞다면 난 아마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르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메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이 너무나 크고 깨끗하며 현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곳곳에 잘 정돈된 표지판 덕분에 입국 절차를 밟는 동안 한 번도 헤매지 않았어요. 정말 조직적이고 효율적이군요. 그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을 때 또 한 번 메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내부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좌석마다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믿기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료라고? 영국에서는 기차에서 와이파이를 쓰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메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그녀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숙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집안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이건 런던보다 훨씬 낫잖아. 그녀는 중얼거리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날 메리는 회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국 지사 직원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회의는 정시에 시작해 정시에 끝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종 회의가 늘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모습에 그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점심 문화는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정식 스타일로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다 무료라고요? 그녀가 묻자 동료들이 웃으며 네, 한국에서는 반찬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메리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매일 먹는다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지 알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한국 특유의 간편한 계산 방식인 QR코드를 이용한 결제를 경험하면서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카드나 현금을 꺼낼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다니요. 하루는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정말 생활의 편리함이 무엇인지 체감했습니다. 간단한 도시락부터 생필품,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가전제품까지 편의점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영국에도 있다면 내가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까? 메리는 감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이 추천한 배달앱을 처음으로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치킨을 주문했고 15분 만에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포장을 뜯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고 바삭한 튀김 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거야? 그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치킨을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왜 치킨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메리가 한국 생활의 진정한 편리함을 느낀 순간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날,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액 충전을 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간단했습니다. 충전기 앞에서 카드만 올리면 순식간에 충전이 완료되었고 그녀는 곧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쉬울 수 있다니 그녀는 다시 한번 한국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가 술게임과 한국식 음주 문화로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배려하며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각자 자리에서 돌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식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몇 주 동안 메리는 한국의 생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편리한 시스템,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이 모든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적응해가는 메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지낸 메리는 점점 일상 속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동료들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팁과 정보를 활용해 조금씩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점심시간에 동료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메리, 혹시 한국의 치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메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영국에서는 치과 진료를 받는 게 너무 비싸서 항상 마지막까지 미루게 되죠. 이에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치과 치료가 빠르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설도 최첨단이에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경험해 보세요. 며칠 뒤 메리는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치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맛있게 고기를 먹다가 오래된 치아 충전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지만 동료 한 명이 나서서 바로 근처 치과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동료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메리, 걱정 마세요. 한국 치과는 최고예요. 치과에 도착하자마자 메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실은 호텔 라운지처럼 고급스러웠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 사용된 기계들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듯 보였고 치과 의사와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히 소통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치료비를 확인하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영국에서는 최소 5배는 더 냈을 거예요. 그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감동했습니다. 이후로도 메리는 한국 생활의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결제를 마치고 택배를 문 앞에서 몇 시간 만에 받아보고 버스를 타고 작은 도시를 여행하며 느꼈던 편리함. 모든 것이 놀랍도록 효율적이었고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곳 같았습니다.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메리는 하루하루 더 한국에 익숙해지면서 이 나라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따뜻함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그녀는 한 가지 작은 고민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익숙해져가는 와중에도 자신이 정말로 한국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한 것이죠. 메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작은 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금씩 낯설고 불편한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금도 없고 카드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익숙하지 않던 메리는 당황한 나머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를 본 택시 기사님은 그녀의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더욱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게 힘든 거죠? 그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행인이 다가와 도와주었지만 그날 밤 메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편리한 시스템이라도 내가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편리함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겠구나. 며칠 후 메리는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그녀는 한국 특유의 직장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동료들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보고 메리는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발표가 끝나면 질문과 피드백이 활발하게 오가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녀는 한국의 묵묵한 반응이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죠.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나?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팀장님이 따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메리,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배웠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때로는 침묵이 긍정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메리는 자신이 한국 직장 문화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정으로 문화적 차이를 실감한 사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주말에 동료들과 함께 한 전통시장 투어에서였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던 메리는 작은 상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격을 묻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냥 계산대에 물건을 올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무언가를 말했지만 메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손사래를 치며 다른 고객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메리는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거리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항상 외부인일 수밖에 없는 걸까? 그녀는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편리함과 효율성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메리는 회사에서 작은 서프라이즈를 받았습니다. 팀원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작은 환영 파티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팀원들이 하나씩 그녀와 대화하며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메리, 당신은 한국 생활에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메리는 자신이 겪었던 작은 오해들과 불편함이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적응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이 그 모든 어려움을 덮어주고 있었죠.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어. 그 후 메리는 한국 생활을 더욱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전통시장이나 카페에 가서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이제는 기본적인 한국어로 인사를 건넬 수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도 손짓발짓이 아닌 자신감 있는 말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메리는 점차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생활이 그녀에게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한국 생활 속 작은 갈등을 해결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점점 더 이곳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을 더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메리를 한적한 시골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메리,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이 작은 축제를 여는데 함께 가보는 건 어때요?
한국의 전통적인 일상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제안에 메리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한국의 대도시만큼이나 작은 마을에서의 삶도 궁금했기 때문이죠.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메리는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 밭에서 일하는 주민들, 그리고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는 동료의 가족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다가도 금세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들은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며 음식을 권했고 아이들은 웃으며 그녀의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메리는 이곳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전통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메리는 또 하나의 인상 깊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이 여기 오면 낯설고 어렵겠지 싶지만 이렇게 함께 밥을 먹다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지. 그 말은 마치 메리의 고민과 걱정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메리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동네에서는 시장 상인들과 간단한 인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보여주는 노력과 열린 마음에 감동받았고, 더 많은 도움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그녀에게 이제 메리는 우리 회사의 진짜 가족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이제 메리는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활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문화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지 편리하거나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과 교류의 과정으로 느껴졌습니다. 메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효율적이고 빠른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느리게 이어지는 사람들 간의 따뜻한 유대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요. 메리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파견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메리는 처음 며칠 동안 고향에 대한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익숙한 거리와 카페를 걸으며 한국에서 느꼈던 바쁜 일상과는 다른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영국 생활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아쉬움을 점점 더 절실히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 다시 출근한 첫날, 메리는 지하철에서부터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열차는 지연되었고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짜증 섞인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항상 정시에 도착했는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승차권 대신 사용했던 교통카드, 어디서든 잘 잡히던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그 정가람이 그리워졌습니다. 출근 후에도 이런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린터가 고장나자 수리를 요청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즉각적인 AS 서비스와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일도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녀는 동료에게 푸념처럼 말했습니다. 가장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영국의 느린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메리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했지만 기본적으로 4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단 15분 만에 도착했던 따뜻한 치킨과 신속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떠올라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치킨 한 마리를 먹으려면 이틀은 미리 계획해야겠네. 어느 주말 메리는 영국의 한 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한밤중에도 문을 열고 있는 편의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았고 마트조차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리는 영국 생활에 익숙함보다 한국의 특별함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던 중 그녀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한국 지사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상사에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메리의 뛰어난 업무 성과와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그녀의 요청은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메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감각이었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온 첫날,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사며 이제야 돌아온 것 같아요 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메리는 단순히 한국에 익숙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한국 생활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과 편리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